네, 여러분, 올해는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주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74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제주 여성 독립운동가 3인방 중에 서훈을 받지 못한 우리 고 강평국 지사의 서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고 강평국 지사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영택 질토레비 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진짜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 김민경 나오제주 네. 청취자분들 만나게 돼서 무지무지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영광입니다. 네, 화요일날 저희 또 코너지기도 그렇죠. 하셨는데요. 네, 우리 네. 제주 역사, 문화, 기행을 같이 떠나봤었잖아요.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뭐 적당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동쪽에 원도심 동쪽에 동성 돌하르방 신성길을 또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서쪽에는 그래요. 이제 탐나 고을 병담길이라고 해서 6월 말에 또 개장을 했는데 네. 마침 이 길이 옛적에 그 여수원, 네. 향사당, 그러니까 강평국 선생, 고수선 선생, 최정수 선생 그분들이 자취 네.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기도 하죠.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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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특별한 기회를 또 여러분도 함께 하셔도 네, 네. 의미 있는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네, 네. 독립지사, 강평국 지사 서훈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문영탁 선생님이 알고 계신 우리 강평국 지사는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우선 그 강평국 선생님 그 일대기를 조명하기 전에 네. 이분이 1933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50년 후에 그분의 아주 절친한 벗들인 네. 이를테면 고수선 여사라든가 다음에 김여택 여사라든가 김석 제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추모비가 있는데 네. 그 추모비의 이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추모비네요. 예. 네네네. 예, 아가다 강평국 추도비 슬프다 시대의 성각저여 여성의 등불인 그는 3.1운동 때 피 흘려 청춘을 불살랐고 청운의 뜻을 품고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품은 이상 이루지 못한 채 애달픈 생에 담고 여기 길이 잔원이 지나는 길손이여 이 비 앞에 발 멈춰서 전사의 고혼의 명복을 빌지어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전사의 고혼의 명복을 빌지어다. 전사라고도 표현을 하셨군요. 그만큼 네. 참 파란만장한 삶을 격동적으로 살았다는 그런 삶을 여기에 놓여 있는데, 네. 그러면 이분이 1900년엔 딱 1900년 태어났습니다. 1901년에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그 이재수 난이 일어났죠. 네. 예, 일명 성교의 난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때 부모를 잃습니다. 부모는 원래 그 부모님이 저 애월 강영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어저께 전화를 했었는데 강씨 집안에 이제 오래된 분한테 노인분한테 어르신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오빠 강세독은 잘 아는데 네. 강평국이라는 이름은 못 들어봤다. 이름을 또 개명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강영국에서 영국에서. 강평국으로 개명했는데 네. 그런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모르신 거죠. 30대 요절하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 오빠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강세독 씨는 그럼 어떤 분이냐? 네네. 강세독 씨는 이 강평국 선생보다 8년 전 앞서 태어났는데 네. 이분도 제1회 제주 북국민학교 네. 1회 졸업생으로 네. 꼭 마찬가지로 경기고등학교 전신인 경기고보 네. 거기를 졸업합니다. 사범과를 졸업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 와서 교사를 하죠. 그러니까 근대 학교에서 최초의 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빠입니다. 오빠는 예, 남자로서는 강평국의- 1호, 그렇죠. 여교사로서는 또 강평국 그렇죠. 선생님 1호라고 예, 집안이 이렇게 꼽히더라고요. 영특한 집안인 것 같아요. 교육자 집안이군요. 근데 네. 이 강세독 이분은 70년대까지 이제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 동생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네. 항일 운동한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우, 너무 안타깝죠. 네, 안타까워서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 마을에서도 아유 그런 인물이 우리 마을에 있느냐. 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소식 들릴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상당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같이 힘을 좀 모으셔서 예, 예. 정말 등불처럼 살다 가시고 그렇죠. 정말 이름 없이 살다 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우리가 그 예, 이름을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자, 지금 약간 이제 그 우리 강평구 지사에 대한 어린 시절부터 그 오빠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짧게 사셨어요. 33년생. 굵고 짧게 사셨죠. 살다 가신 분인데 네, 전사처럼 살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모비에도 그렇게 예, 얘기가 그렇죠. 애달프다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는 물론이고요. 정말 서울 일본 등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분의 짧은 인생이면서 네. 그렇게 그 여성 신권 운동, 네. 다음에 이제 애국, 다음에 교육, 네.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을 좀 더 이해하려면은 그 시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900년도로 돌아가는 거죠. 네. 1900년은 아무랬던 바로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그렇네요.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네. 그 전에 1901년에 이재순환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을 잃고 그다음에 천주교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만약에 우리 강평국 선생이 일반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은 아마 학교에 다니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1920년도 통계가 있어요. 네. 1920년대 이 초등학교에 그때 보통 학교에 다녔던 학생 수가 겨우 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7명이요? 27명. 제주도에서? 예, 그래서 30년대 이게 500명으로 불어나긴 합니다만은 네. 1927년에 그렇게 수가 적었다 하면은 1910년대라면은 10년대는 더욱더 학교 가기 어려웠었죠. 특히 여성은 더더욱 거의 그랬겠죠, 그 여성으로서 시대에. 더욱더 어려웠었죠. 음. 그래서 천주교 보호에서 이제 1909년에 저기 향사당이라는 곳에서 신성여학교가 문을 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910년에. 그래서 1915년에 최정숙, 다음에 고수선 등등 6명이 졸업을 하는데 세 분이 또 우연찮게 이제 뜻을 이제 크게 청운의 뜻을 끄고 가서 서울로 그다음에 한성으로 이제 유학을 떠나죠. 네. 그때 고수선 여사는 이제 가파도에서 어머니가 상당히 열성적이었습니다. 다음에 최정숙 교육감 아버님이 또한 이제 그 당시 이 판사고 또 초대 이제 제주도 법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유박한 집안이죠. 그런데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최정숙 그 어린 딸이 저쪽 한경도 쪽에 근무하는 데 찾아가서 학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떼써서 갑니다. 이렇게 삼총사가 다시 또 거기 경기 여고부에서 만나는 거죠. 4번과에서. 4번과에서 만났는데 그게 바로 1919년 졸업을 언제 하냐면 1919년 3월 25일 날 졸업. 3월 1일. 그 3월 1일 날 셋이서 그렇게 나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만세운동을 펼쳤는데 그 전에 이미 독립운동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네. 이때 제주도 그 고수선 여사의 책이라든가 최정숙 여사의 책에 보면은 제주 남학생 얘기가 나오는데 둘이 자주 등장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규훈과 최순병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박규훈은 강평국 여사 동갑내기입니다. 1900년이고 이분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일 독립 유공자로 지정이 되고 다음에 최순병이란 분은 이분 아버지는 최수강 그 바로 마지막 그 대정 현감을 지냈던 양자예요. 집안이 유복했는데 어쨌든 이분은 27세에 단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옥살이를 했던 기록이 있어서 항일 독립운동 유공자로 지정이 돼 있죠. 바로 이분들이 그래 우리 그 강평국 선생님과 같이 활약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은 강평국 선생이 왜 지금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항일운동해서 이렇게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게요. 왜 지정이 못됐을까? 네. 요걸 우리는 아쉬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것은
예, 후손이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 안타까워도 후손이 네. 없고 또 오빠가 있었는데 강세덕 씨 이분 자제분들이 지금 전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 이 강평국 이 선생님의 그 고귀한 삶을 기록해서 그것을 했더라면은 그리고 공유했더라면은 아마 이미 오래전에 누구보다도 먼저 항일 독립 유공자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타까워요. 사실 이게 후손이 없어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너무 늦었다라는 것 자체도 좀 시대적으로 저희가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도 좀 필요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더 늦기 전에 네.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 항일 독립운동 역사상 우리 강평구 선생을 두고 네, 빼놓고는 말할 수 없네요. 그렇죠. 우리 예, 제주의 장한 맞습니다. 여인이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무현태 이사장님께서도 이제 교사하셨고 교장 선생님도 네, 네, 하셨었는데 어떻게 혹시 이제 그 교직 생활 하실 때 강평구 지사에 대한 교육도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고백한데 네. 몰랐죠. 아, 그냥 그 스쳐 당시에 잘 지나가는 몰랐던. 이름만 네. 알았습니다. 네. 최정수 교육감님이야 뭐 저희들 교육감 초대 교육감이셨고, 네. 하고 그다음에 그 수선여사는 또 그 운주당 할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졌었죠. 그런 반면에 강평국 우리 진짜 선생님은 사실 유감스럽게도 제가 10년 전에야 겨우 이름을 들었고 다음에 제가 질토레비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최수선 고수선? 고수선 네, 최정숙 교육감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강평국이에요. 그래요. 누구보다도 네. 항일 구국 의지가 강했었고 누구보다도 여성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왕조에서 민국으로 넘어갈 때 아닙니까? 그래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이제 임시정부가 쓸 때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민국으로 넘어가야 한다. 누구보다도 여성운동을 앞장서서 했던 분이 강평구 여사죠. 그래서 더 뜻을 청운의 뜻을 품고서 1926년에 일본으로 가죠. 적을 알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대단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넘어가고 다음에 또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의술을 펴기 위해서 의전을 들어가죠. 의학전문학교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도 그 김한란 박사라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군우회. 예, 군우회란 뭐냐 하면은 그때 만화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조선의 청년들이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사회주의 이념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 노선과 사회주의 노선을 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군호에서는 여성들, 분야자들은 뭉쳐야 한다.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뭉쳐야 한다 해서 조직단체 종합적으로 조직단 단체라고 볼 수 있죠. 최초. 다음에 이게 다 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또 남자 단체도 있고 여기서 이제 활동하면서 이상재 선생도 만나고 김만란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직간접적으로 만나죠. 네. 그래서 강평국 선생도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박화성 씨라고 유명한 그 작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서 손잡고 의장단에 선출됩니다. 거기서 조선 여성 동맹이라는 단체를 또 만들죠. 그리고 또 군의 활동도 하고. 와, 다방면으로 그렇죠. 다양한 일본에 활동을 가서도 하셨어요. 네. 항일운동, 여성운동 하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삼각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교직 생활 할 때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던 게 못한 게 너무나 진짜 아쉽죠. 안타깝고 네,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재조명해서 아이들에게 역사적인 인물로 잘 알려야 될 텐데요. 네네. 어떻게 지금 교육에 있어서는 알려주는 게 예, 중요할까요? 다행히 네. 예, 제가 오기 전에 그 신성학원 그 총동문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두 번째로 이제 강평국 선생님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수서를 이제 하고 있다 이런 네네. 얘기를 듣고 그리고 원래는 진짜 이제 좀 모자란 부분도 채우고 해서 네.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노라고 이런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이유가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네. 이 못다한 하늘 음. 이제 저희들을 그 스틸토레비에서 이제 하면서 학교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 학교와 협약을 맺으면서 이 강평국 선생님이 그 공부했었던 그 길, 예, 다녔었던 그 여수원, 그리고 또 향사당, 다음에 지금의 그 중앙성당, 요 길을 지나는 그 길을 저희들이 역사문화 걷는 길을 또한 만들고 있고, 또 이 길을 우리 학생들과 이제 함께 이제 걸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제주 사대부고하고 제주 중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제 이 길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여러 그 고등학교와 학생들과 이 길을 제주도 교육청이 알려서 네. 같이 걸으면서 강평국 여사의 그 피 끓는 그 젊은 시절에,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은 저는 10년, 20년, 30년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투영이 된다면은, 그리고 제대로 알려진다면은 역사 소설로 강평국천이 태동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가까이 네. 좀 친근함이 있는 그런 인물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정말 인성 교육에 있어서도 이분의 그런 교육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앞서서 탐라굴 병담길 여정에 향사당이랑 네네. 뭐 신성여학교가 들어 있어서 네, 학생들과 연수원이 함께 있었던 그 네, 이런 교육을 좀 진행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지금 우리 현 시대가 우리 강평구 지사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또 많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고, 또 특히 우리 제주가 또 항일 독립운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함께 네. 하셨고, 네. 우리 강평구 지사 말고도. 예.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점들, 배워야 할 점 뭐가라고 네. 생각을 하세요? 우선 저는 제주 도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1919년 3.1 만세운동 이전에, 1919년 이전에 1918년 바로 무법정사 항일운동이 있었죠. 네네. 바로 거기에서는 백두에서 한라에서 백두라는 단어를 요새 많이 쓰는데 네. 그것이 원조격으로 썼던 말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요. 제주에서 닷을 올려야 제주에서 닷을 올려야 항일호가 항일운동이 거대한 그런 배가 띄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바로 무법정사 항일운동이죠. 네네. 그리고 또한 잘 알고 있는 1931년 32년에 일어난 그 해녀 항일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대 운동이죠. 예, 유네스코에 또 네. 문화로도 등장되어 있는데, 이렇듯 제주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배움에 대한 목망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성각자들의 어떤 그 배움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강평국 선생님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각의 길을 걸어야 한다. 네. 앞을 내다보면서 걸어야 한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본과의 그 경제전쟁을 선언하고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 답은 저는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 네. 바로 역사 문화를 소중히 아는 그러한 너와 나 우리로 자란다면은 충분히 그 길을 할 수 있고, 아베 정권에 도전해서 우리가 전나 이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요. 고 강평구 지사의 그런 그 교훈을 삼아서 지금의 우리가 대입을 해본다면 그런 해법들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강평구 지사 관련된 서훈 추진이 이제 거의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무지무지 기쁘죠. 늦었지만은 첫 너무 기다란 늦었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늦었지만 첫 기다란 말처럼 네. 이제라도 우리 강평국 선생님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뭔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제주를 더욱더 멋진 그런 곳으로 갖고 왔고, 그리고 또한 일본의 그 어려움 도전해서 이것을 전나 위기로 회복의 기회로 삼아서 네.
우리 후손들이 더욱더 발전해가는 제주도 대한민국을 가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제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계신데요. 강평구 지사의 서운 추진에 힘을 좀 보태해 주십사 하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당연히 강평국 선생님을 안다면은 당연히 항일 독립운동 유공자로 이미 등록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훈처에서는 찾아서 이런 분들을 독립유공자로 했었었는데 아마 시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기록이라든가. 네. 그런데 지금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박화성 씨라든가 다음에 여기자로서 최초의 기자인 최은희 기자, 최정숙 교육감하고도 상당히 하지만은 강평국 여사에 대한 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강평국 우리 선생님에 대한 그 글이 항일운동 했던 그 기록이 도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독립유공자 이름에 올라야 한다고 저는 힘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잘 몰랐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됐고요. 멋진 말씀입니다. 무현태 선생님 많이 배우게 됩니다. 강평구 지사의 서운 추진 적극 저도 동참합니다. 라면서 문자 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벌써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강평구 지사 서운 추진과 관련해서 오늘은 질토레비 문영택 이사장, 우리 제주 역사 문화 해설사죠.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